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물질의 특성 단원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필기하시고 채점한 걸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금을 완성하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생각금을 완성하기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특성 단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씩 채워나가 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물질의 특성에 보시면은 물질과 순물질, 혼합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크게 두 종류,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다 그랬고요. 순물질은 몇 종류의 물질이 들어있다? 네, 한 종류의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한 종류의 분자로 되어 있다. 이런 설명을 했었고요. 혼합물의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분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래프에 순물질이 한 칸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한 칸에 들어갈 말은 혼합물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열할 때 혼합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냉각할 때에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어느 점이 순물질보다 낮고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혼합물과 순물질의 차이를 봤었고요. 자, 왼쪽으로 넘어와서 특성을 보도록 합시다. 근데 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관련이 있는 것들을 같은 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왼쪽 줄기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줄기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초록색으로 잘 했는데 얘도 초록색으로 했으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한 번에 보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자, 두 번째로 들어갈 내용은 왼쪽에 뭔가 그래프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줘야겠죠. 뭐라고 들어가 줘야 될까요? 끓는 점이란 단어가 들어가 줘야겠죠. 가열할 때 온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끓는 점이 들어가 줘야 될 겁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차이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녹는 점과 어느 점도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 해당한다고 했었고요. 부피분의 질량을 이용해서 구하고 있는 어떤 게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밀도겠죠. 밀도도 물질의 특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마지막 용해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단원이죠. 용해도는 이제 어떤 물질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뭘까요? 용매겠죠. 용해도라는 말은 용매 100g에 용질이 몇 g까지 녹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용해도였습니다. 용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용매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용질이 녹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용해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살짝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합물들을 분리할 때 배웠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로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증류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고요. 증류는 혼합물 두 개가 들어있을 때 하나는 끓는 점이 높고 하나는 끓는 점이 낮아. 가열했을 때 뭐부터 날아가지? 그렇지.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증발하는 점을 이용을 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예시로 소주꼬리라는 게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에요. 굉장히 쉬웠습니다. 밀도가 낮은 물질의 경우에는 위로 뜨고요. 밀도가 이렇게 높은 물질의 경우에는 밑으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었죠. 이런 밀도의 성질을 이용하여 고체 혼합물이든 액체 혼합물이든 분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치가 있었어요. 뭐죠? 바로 분별 깔때기이죠. 분별 깔때기. 깔때기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깔때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유출된 기름 같은 거를 제거하는 데 쓸 수 있는 기름막이, 오일 펜스 같은 장치들이 있다 그랬었죠. 다음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실험 봤던 게 나와 있네요. 황산구리가 섞여 있는 질산칼륨을 수용액이 될 때까지 녹인 다음에 다시 냉각시켜서 결정이 나오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재결정이라고 부르죠. 재결정. 그래서 재결정 과정을 통해서 순물질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도핑 테스트나 잉크, 색소 같은 것들을 분리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생각 건물 완성하기 끝났고요. 다음 개념 적용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째, 우리 주변의 물질을 가와 나로 분리했을 때 가의 경우에는 증류수, 에탄올, 아세트산 같은 게 나와 있고요. 나의 경우에는 청동, 소금물, 탄산음료 같은 게 나와 있네요. 예,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이라 그랬으니까 가는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가는 순물질 시리즈에 해당할 것 같고요. 나는 혼합물 시리즈에 해당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가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네, 순물질의 특성이죠. 그래서 맞고요. 니은, 나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섞여 있다. 예, 혼합물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였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때 각각의 순물질들은 특성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특성을 잃지 않는다 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디귿이 문제예요. 각 물질을 가열할 때 가는 온도 변화 그래프에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나는 수평한 부분이 두 곳 이상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 말일까요? 지금 쌤이 중간에 한 칸을 나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봤나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순물질일 때였나요? 아니면 혼합물일 때였나요? 혼합물이죠, 혼합물.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설명은 얼추 맞는 설명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위쪽에 있는, 쌤이 파란 펜으로 그려줄게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설명은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네, 여기가 틀린 말이죠.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요? 나타나나요? 네, 나타나죠. 그래서 수평한 부분이 나타난다 라고 고쳐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칸에는 물 10ml가 나와 있어요. 그럼 가나다 중에 물 20ml랑 물 10ml는 서로 끓는 점이 같아야겠죠? 그죠? 그럼 가나다 중에서 끓는 점이 같은 그래프는 어떤 게 있지? 예, 나 그래프가, 지금 보면 이 파란색 나 그래프가 끓는 점이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빈칸에는 나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빈칸에는 둘 다 에탄올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칸의 경우에는 에탄올의 양이 더 적어요. 그럼 가열돼서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아야겠지? 그지? 그러면 가와 다 중에 검정색과 빨간색 그래프 중에 어느 게 더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가요? 네, 검정색 그래프인 가가 더 짧죠. 그래서 두 번째 칸에는 가, 마지막 칸에는 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3번. 그래프는 세 가지 종류의 물질 가나다라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번, 가나다라 중에 밀도가 같은 물질인 것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부터 라까지 같이 한번 밀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따라와 봅시다. 밀도는 어떻게 구하죠, 일단? 밀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었어요. 바로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가의 경우에는 부피가 얼마야?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얼마예요? 네, 20ml이고요. 가의 경우에 질량이 얼마예요? 80g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 라고 쓰면은 틀립니다. 단위가 빠졌잖아. 그치? 단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질량은 g으로 나와 있고 부피는 ml로 나와 있으니까 4g/ml 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도 부피분의 질량을 써볼 텐데요. 부피는 얼마래요? 부피는 30ml이고요. 질량은 80g이네요. 근데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3분의 8 g/ml 라고 써놓을까 합니다. 다음 다도 똑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다도 한번 구해봅시다. 다의 경우에는 부피가 30ml, 질량이 60g이네요. 그럼 계산해보면은 2g/ml 이렇게 쓰면은 맞겠죠. 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라는
10ml의 부피를 갖고 있고 20g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2g/ml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의 경우에는 2보다 크니 작니? 2보다는 크죠. 4보다는 큰가 작은가요? 4보다는 작죠.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가나다라 중에 밀도가 같은 물질인 것을 고르고, 밀도가 같은 물질 뭐랑 뭐였죠? 다랑 라였어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까닭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밀도가 같다. 이 정도로 써주면 되겠죠. 다음, 가에서 라를 밀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가나다라 중에서 제일 큰 것은 가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은 라, 그 다음은 다, 그 다음은 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와 라가 같기 때문에 부등호로 표시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깔끔하게 표시가 되겠죠. 다음 4번입니다. 이산화탄소 기체를 물에 녹여 탄산음료를 만들려고 한다. 보기에서 톡 쏘는 맛이 가장 강한 탄산음료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톡 쏘는 맛이 가장 강하다 라는 조건은 사실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탄산수를 마셨을 때 우리가 톡 쏘는 맛을 느끼는 거죠? 이산화탄소라는 이 용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 이 용질이 많이 녹아있으면 더 톡 쏘는 맛이 강하겠죠? 결국에는 이산화탄소에 용해도가 높은 물질이 무엇이냐,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기체 용질이죠. 기체 용질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압력이고 한 가지는 온도예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은가요? 아니면 압력이 낮을수록 높은가요? 네,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온도의 경우에는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은가요? 낮을수록 높은가요? 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시켜주면은 이산화탄소, 이 탄산에 있는 기포, 이게 물 속에 얼마나 더 잘 녹아 있을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다가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하죠. 만약에 얘들을 뜨거운 주방에다가 갖다 두면은 금방 기포가 다 날아가서 맛없는 콜라가 될 거야. 그지? 이렇게 맛있는 콜라를 만드는 이 상황을 우리는 용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상황이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있는 용해도가 높은 상황이겠죠. 압력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느냐? 탄산수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려고 할 텐데, 밖에서 다른 공기 분자들이 수면을 계속 때리면서 못 나오게 막고 있다면은 이 안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분자들이 바깥으로 나오기가 힘들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강하면은 용해도도 덩달아서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나다라 중에 일단 온도가 제일 낮은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도가 낮으면은 용해도가 높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디귿과 리을이 각각 온도가 15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기압이 디귿, 리을 중에는 어떤 게 높죠? 네, 리을이 2기압으로 기압이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리을이고, 기압이 높고 온도가 낮아 이산화탄소의 기체 용질인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높다. 따라서 톡 쏘는 맛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5번입니다. 영등포중학교 친구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봐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죠. 그래프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 중에 물이 주로 분리되는 구간과 에탄올이 주로 분리되는 구간을 각각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이 주로 분리되는 구간은 물에 끓는 점과 같은 구간이겠죠. 그죠? 물이 끓는 점이 몇 도다?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이고요. 에탄올은 끓는 점이 몇 도이죠? 에탄올의 끓는 점 약 80도씨 정도 되죠. 그래서 에탄올의 끓는 점과 비슷한 곳이 에탄올이 가장 많이 분리가 되는 곳일 거고요. 물에 끓는 점과 가장 비슷한 온도가 물이 가장 많이 분리되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80도씨에 가까운 구간이 가나다라 중에 어딘 걸 알 수 있어요? 예, 나아 구간인 걸 알 수 있고요. 100도에 가까운 구간이 라아 구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물에 끓는 점에 가까운
라 구간이 가장 물이 많이 분리되는 구간이고 에탄올에 끓는 점에 가까운 나 구간이 가장 에탄올이 많이 분리되는 구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라에서 에탄올이 분리가 되고요. 라에서 물이 주로 분리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장치. 그림과 같은 장치가 뭐죠? 분별 깔때기죠.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액체 가와 액체 나를 분리하려고 한다. 설명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액체 가는 나보다 밀도가 크다. 가는 나보다 밀도가 작겠죠. 그죠? 밀도가 작은 게 위로 뜨기 때문에 가는 밀도가 작고요. 나는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물과 잉크를 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데 섞인 그냥 시꺼먼 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디귿.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분리된다. 네, 요거는 맞는 말이죠. 밀도가 큰 나가 꼭지에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입니다. 자, 다음 붕산은 방부제나 소독제로 쓰이는 물질이다. 소량의 불순물이 포함된 공업용 붕산을 정제하여 순수한 붕산을 얻으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제시하고 그 원리를 쓰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재결정이 적절한 분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붕산은 용해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용해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붕산을 100도씨에서 예를 들어 포화 상태로 녹인 다음에 그래프에는 점으로 찍어보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붕산을 냉각을 시켜서 20도까지 냉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녹아있는 양은 100ml의 물에 40g이 녹아있는 상태이겠죠. 그런데 이때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야? 5g밖에 녹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여기 이 나머지인 35g의 붕산이 석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붕산은 용해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물질이기 때문에 재결정화를 통해서 순물질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붕산은 용해도가 고온과 저온에서 차이가 크므로 재결정을 통해 순물질을 얻기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다음 8번입니다. 그림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가나다라 4종류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혼합물이 4종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가나다라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지만 가해 용액은 이렇게 2칸과 3칸 올라가서 2칸과 3칸까지 용매가 올라가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는 4칸까지, 다는 1칸과 3칸까지, 그리고 라는 2칸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가에서도 2칸 올라간 물질이 있고 라에도 2칸 올라간 물질이 들어있죠. 그럼 이동 속도가 두 물질은 동일하니까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가는 혼합물이다. 맞나요? 네, 점이 2개가 생겼으니까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다음 니은, 이동 속도가 가장 빠른 물질은 라이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디귿, 다와 라에는 같은 종류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와 라에 같은 종류의 물질이 들어있다면 가와 라를 비교한 것처럼 같은 높이까지 도달한 용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와 라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높이까지 간 게 없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9번. 튀김 요리를 할 때 수분이 많은 재료를 끓고 있는 기름에 넣으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림처럼 기름이 튀어서 화상을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물과 기름의 끓는 점과 밀도 차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요리용 오일의 발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오일들이 대략 한 200도씨를 넘어가면 불이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요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200도씨의 기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200도씨의 기름에 만약에 실수로 물을 넣게 된다. 혹은 물이 들어있는 어떤 냉동실에서 방금 꺼낸 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밀도가 높은 물은 밀도가 낮은 기름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물이 밑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름의 온도가 200도씨나 되기 때문에 물은 끓는 점이 몇 도? 물은 끓는 점이 100도잖아, 그지? 그래서 끓는 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만난 물이 순식간에 기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서부터 말이야. 그래서 그림과 같은 상황이 될 거야. 아래에서 수증기 기포가 되어서 위로 올라와서 표면에서 이 수증기 기포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은 기름방울들이 터지면서 주변으로 기름이 튀기 시작할 테고, 문제는 이 기름의 온도가 200도니까 200도짜리 기름방울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끓고 있는 기름 혹은 불이 붙은 기름에는 절대로 물을 부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물과 기름은 일단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될 수 있고요. 물은 이때 기름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또 물은 기름보다 끓는 점이 낮죠. 그래서 만약에 끓고 있는 기름에 물을 넣으면 기름이 바깥으로 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 따라서 끓는 기름에 물을 넣으면 수증기가 기포를 만들어 기름이 사방으로 튄다 하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10번입니다. 보석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반지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순금 반지와 금으로 도금된 반지를 섞어서 진열했다. 뒤늦게 실수를 깨달았지만 겉으로 보아서는 순금 반지와 금으로 도금된 반지를 구별할 수 없었다. 순금 반지와 금으로 도금된 반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보자. 순금 반지와 도금 반지가 구분이 안 된다고 했죠.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크기나 형태나 빛 같은 것들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밀도예요.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밀도의 차이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크기는 같다 그랬죠? 그러면 크기는 과학적인 말로 좀 바꿔보면은 부피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예를 들어 한쪽 물질의 밀도가 더 크다. 부피는 같은데 그러면은 질량이 더 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두 반지를 질량을 측정을 해보면은 질량이 더 큰 게 순금일 거고요. 질량이 더 낮은 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다른 반지이겠죠. 다음으로 11번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나비 모양의 공예품을 만들었다. 색과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로마토그래피를 만들 때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색깔이 나올까? 아니면은 단일 한두 가지 색깔만 들어있어야 다양한 색깔이 나올까? 당연하겠지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잉크를 사용하는 게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색이 들어있는 잉크를 사용한다 정도가 대답이 될 것 같고요. 2번 거름종이 수성 사인펜 등을 이용해 크로마토그래피 나비를 만들어보자. 여러분들 집에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12번 아이오딘 팅크는 물, 에탄올, 아이오딘과 칼륨이 섞여있는 소독약이다. 아이오딘 팅크를 구성하는 각 성분 물질을 분리하는 실험을 설계하려고 한다. 해서 여기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분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아이오딘 팅크의 각 성분 물질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그 물과 소금과 식용유와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걸 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하는 거는 필수로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한번 실험을 계획해 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 궁금한 거 있으시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카카오 등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